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현입니다. 날씨는 따뜻해져서 좋은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비라도 왕창 내려서 공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등록된 많은 질문들 중 제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볼까요? 네, 쉐어다이티 묻과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제 등록된 질문이고요. 제목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및 문서의 삭제 정책을 가져가는 회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질문자께서는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오래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강제로 삭제하는 곳은 못 봤다며 최근에 입사한 분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2년에 한 번씩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사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회원분들의 답변을 볼까요? 네, 첫 번째 클라우드 코디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로 삭제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정책으로 관리하세요 라고 하셨고, 이어서 빨간 신발님께서도 용량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며 메일은 개인별 용량 한도에서 알아서 삭제를 하고 있다고 하시고 메신저는 오래되면 지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이먼팡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정책을 만들어서 삭제하는 곳이 있다며 대부분 용량 문제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시고요. 특히 메일의 경우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메일의 용량에 한도를 두고 개인 메일을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다음 낭만생선님께서는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보관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며 아예 보관 자체를 하지 않고 중앙에서 대화 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메일의 경우 사이먼 팡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할당된 용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수님은 일정 기간을 두고 삭제하는 것은 용량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메일이나 업무용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니 일단 백업을 받은 뒤에 삭제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탑 SKL님께서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보관 정책은 강제, 권고 사항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용량 문제 및 과거 내용 조회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고요. 탑 SKL님 회사에서는 이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백업본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SSHNAU님께서는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삭제하는 회사는 당연히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메일이나 메신저의 첨부 파일이 서버 용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이라고 하시고요. 과거 몸담았던 회사에서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정책으로 관리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이유는 한정되어 있는 서버 용량 확보 때문이고요. 그리고 메일의 경우 개인들에게 할당해준 용량 내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메일 용량이 꽉 차면 스스로 백업을 한 뒤 원본을 삭제해서 메일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일의 내용 및 첨부 파일이 업무상 중요할 경우 삭제하지 않고 IT팀에서 여러 번 백업을 통해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개인 생각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제 전 직장의 경우 개인 메일 용량을 10기가로 할당을 해주고 용량이 꽉 차면 개인이 알아서 백업해서 개인 PC에 저장한 뒤 원본 메일을 삭제해서 용량을 확보하는 형태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당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던 저는 대용량 PPT나 아니면 PDF 파일을 메일로 자주 주고받았었거든요. 이때 제 메일 용량이 10기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전체 용량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기에 가득 차서 몇 번이고 개인 PC로 백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의 요청으로 1년도 더 지난 메일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꽤 중요한 요청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과거 메일을 뒤져봐야 했었거든요.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그 그룹웨어에서는 자체 백업 기능을 제공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 PC에 백업을 해두었었기 때문에 그 한국 지사의 요청에 메일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그룹웨어에서 백업된 압축 파일을 딱 열어보면 보관된 메일들이 메일 제목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이 날짜와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HTML 파일만 잔뜩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HTML 파일을 하나하나 일일이 직접 열어봐야만 메일 제목과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백업된 파일들을 다시 메일함으로 가져오면 메일 제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찾을 수도 있었지만 백업 파일의 용량이 현재 남아있는 그 그룹의 용량보다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업 파일에서 일일이 하나씩 열어보면서 메일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번 받은 메일에 회신을 하고 다시 회신을 받은 다음에 또 회신을 하다 보면은 같은 동일한 메일 제목 앞에 회신이라는 표시인 RE 이 표시가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메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경우에는 FW
포워딩이라는 표시가 또 잔뜩 붙죠. 그래서 같은 메일 제목이더라도 RE와 FW가 뒤섞이게 되는데, 만약에 회신 5번, 전달 2번을 했다면 동일한 제목의 메일이 7개가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백업된 파일은 이 메일 제목은 없고 단순히 그냥 그 메일에 발송한 날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메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러 번서 찾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신을 같은 날 여러 번 했었다면 뭐 그 날짜에 있는 메일들만 다 열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으나, 이게 메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오늘 회신하면은 내일 답변이 오고, 그래서 내일 회신하면은 그 다음날 또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날, 그 다음날 회신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의 메일이 여러 날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 백업된 파일에서 필요한 메일을 찾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국 지사에서 요청한 메일을 반드시 찾아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과 저희 회사 간에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 본사의 감사팀이 딱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본사에서 지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지사와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에 있었던 제 전 직장에서는 당연히 지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어야 했고, 저는 1년치 메일 백업 파일에서 수백 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면서 해당 메일을 찾아서 전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후 반나절은 계속 이 작업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백업이라도 해뒀었으니까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해당 메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엄청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사의 감사로 인해서 지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지사 역시 그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와의 비즈니스 정책에 아마 딱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실제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서 사업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업무상 중요한 메일은 반드시 오랫동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만, 담당자가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임의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IT팀 차원에서는 메일은 일괄 백업하거나 아카이빙을 통해서 장기간 보관을 해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백업 솔루션들이 워낙 중복 제거 성능이 좋아서 백업 용량은 큰 걱정거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 사례처럼 백업된 파일을 손쉽게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과거 주로 메일로 업무용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 메일을 뒤져봤었지만, 최근에는 메신저로 업무용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기업용 메신저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회사라면 메일 못지않게 이 팀즈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사와 같은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서 활용될 증거 자료 확보,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유출자가 누구인지 색출을 하든 등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메일과 메신저의 대화 내용 같은 데이터는 꼭 안전하게 백업하고 용량 걱정 없이 중복 제거해서 장기 보관해야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보관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찾아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례처럼 백업만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백업된 자료에서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작업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인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라면 이런 이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디스커버리 기능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회사에서 업무 차원에서 생성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후 감사 목적으로라도,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라도 꼭 백업하신 다음 용량 확보를 위해서 원본을 지울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백업된 파일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자료를 찾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를 도와주는 솔루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다양한 업무용 Saa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업무용 데이터가 여러 클라우드에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자료를 누락 없이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업 간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악의적인 목적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제대로 대응을 해야 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우선이고,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없더라도 백업본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업본에서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소를 2번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자신의 경험이 과연 흔한 것인지 다른 사례는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이 많다면 그들에게 물어보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슈어드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회원분들께서 마치 같은 팀의 동료처럼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해 주실 겁니다. 어디서 이런 경험담, 사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챗 GPT에게 물어본다고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하지만 다소 원론적인 뻔한 대답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생생한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챗 GPT 말고 슈어드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I보다 똑똑한 현업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이 슈어드 IT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